2014년 7월 27일 아침 7시경 A양은 저혈량 쇼크로 인해 사망합니다. 이제 막 대학교를 들어가 새내기 생활을 하며 사건 당일에도 친구들의 생일 파티를 다녀온 A양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건, 울산 삼산동 살인사건입니다. 26일 저녁 8시경 시간은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아버지와 술자리를 가지고 있던 B씨가 있었죠. 하지만 B씨에게 그 자리는 썩 좋은 자리가 아니었는데요. 너는 돈도 안 벌어오고 일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회사에 묵묵히 오래 다니다 보면 길이 보일 텐데. 와 같은 핀잔만 계속되었기 때문이었죠. 극도로 내성적이고 가족을 제외한 타인과는 정상적인 유대관계도 가지지 못하는 B씨는 평소 자신에 대한 욕구 불만과 좌절감이 충만한 상태에 그런 상태의 아버지의 핀잔은 더욱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삶을 더욱이 비관하던 B씨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게 되죠. 시간이 흘러 아버지와 술자리를 끝낸 B씨는 집으로 돌아가고 집에 있던 식칼을 챙겨 다시 나오죠. 당시 B씨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이곳저곳을 배회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배회 중이던 B씨는 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A양을 발견하게 되고 갑자기 칼을 꺼내들더니 A양을 사정없이 내리찍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팔을 뻗어 이를 피하려고 하자 재차 내리찍었죠. 그것도 31번이나요. 이 장면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발견하고 제지하려 하자 B씨는 그대로 도주 약 500~600m나 되는 거리를 추격한 끝에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A양 역시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그대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밝혀진 사실로는 A양과는 생면부지라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자살을 결심했던 B씨는 A양을 갑작스레 공격한 걸까요?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B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한민국이 싫어요. 나 혼자 죽기는 그렇고 누구 하나 같이 죽어야 했어요. 단순히 길동무를 만들고 싶었다는 동기는 괴리감만 느껴지는 이유였죠. 그런 B씨에겐 사건을 판단할 또 하나의 무기가 있었는데요. 형법 제10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B씨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 즉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 하지만 다행히도 시민들을 피해 도주를 했던 행동과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자해를 했던 행동, 범행 직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모습들을 토대로 법원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고 판단. B씨는 징역 25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습니다. 이러한 묻지마 사건들은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지나가던 사람의 얼굴을 돌로 가격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갑자기 돌려차기를 하는 등과 같은 사건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냥 아무나 죽이고 싶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이 정도 폭행이 왜 살인미수냐는 등 모두 제정신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물론 100번 이해하고 생각해서 계속되는 사회 속에서의 핍박과 억압에 의해 또는 여러가지 쌓여있는 동기들로 인해 한꺼번에 표출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들 그게 범죄 및 살인이 돼서는 안 될 뿐더러 더더욱 죄 없는 일반 시민이 상대라면 죄를 가중시킬 뿐이겠죠. 단순히 재미를 이유로 하는 자들에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상식을 벗어난 사람이 됨으로써 이를 대처하고 대비하기엔 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당최 가해자들이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나 언제 어디서 무슨 행동을 취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으니 묻지마 사건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오늘의 사건,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이었습니다.